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안 그래도 과거부터 그러한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걸 대선 공약급으로 선포한 셈인데요. 그는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논했지만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충원으로 철회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며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돈을 퍼준다고 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국의 기여는 절대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한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 주장하지만 이처럼 미국에는 한국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이죠. 금주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은 황당하다며 애초에 주한미군 철수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미국의 안보는 물론이며 이제 한국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군을 제외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의 육해공 파워는 이제 전세계 6위권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미군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겐 엄청난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도 한국과 미국의 결합은 이제 절대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조합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주변국인 일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 등의 1차 방어선을 한국으로 생각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조차 놀랄만한 트럼프의 발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며 결국에는 미국 유력 정치 세력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중대한 사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것으로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주변 강대국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일본은 항상 미국의 대선 이전에 공화당, 민주당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민첩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찾아갔으며 이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아소다로 전 총리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버젓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하는 와중에도 뒤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일본의 의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을 가장 우선시해달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 외교에서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며 북한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서는 폭탄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과거부터 일본에서는 한미 간에 뭔가 엄청난 일을 꾸민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게다가 한국의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땅을 넓게 매입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괜한 딴지를 거는 상황도 많습니다만 이번엔 미국 언론의 말이라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우선 미국 매체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거론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핵 확산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서 한국에 핵 우산만 제공하고 핵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 미국의 정치 유력 매체인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싱크탱크 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50%는 핵무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놀랍게도 다른 50%는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입장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동북아에서 핵을 배치할 국가로는 한국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 전략으로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는 것보다 한국에 핵을 갖춰놓으면 시선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항상 대칭 전략을 원하기 때문에 애매한 핵우산보다 핵무기 배치가 맞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죠. 게다가 갈수록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은 커가고 있으며 러시아조차 중국과 손을 맞잡아 미국도 곤란한 상황인데 만약 미국이 이 상황에 대만에 핵을 배치한다면 사실상 중국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대만에 핵을 배치하면 중국의 극렬한 반대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갈수록 미국의 정치 매체, 싱크탱크 등에서는 결국 한국 핵무장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조차 반번씩 나눠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주목받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즈마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일화를 꺼내놓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잠을 아주 오랫동안 원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은 핵잠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하자 트럼프가 회의도 없이 미국 핵잠을 사는 건 어떤가 라면서 양 국가 간의 핵잠 논의가 불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즈 대통령으로 구미가 당겼던 것인데 한국에서도 원하니 한국이 미국의 핵잠을 그대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은 것입니다. 미국 핵잠을 사가라는 것을 아무 사전 논의 없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안한 것은 매우 놀랄 일인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보고 핵잠을 구매하라고 한 뒤에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참모진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 이들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었는데 만약 핵잠까지 내어준다면 핵 확산 문제도 그렇고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준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덧붙였는데 사실 한국은 트럼프의 핵잠 판매 제한 때 그렇다면 핵 원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당시 핵 원료에 대한 협력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핵잠 운용 시 핵연료 재처리 등 여러 방안을 해결하면 대한민국 핵잠을 단독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핵과 관련한 협상으로 막혔던 부분인데 트럼프는 미사일 지침 해제도 수차례 허가해서 내친 김에 핵연료 제한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뉘앙스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맺어놓은 각종 제한을 야금야금 땅 따먹는 식으로 제한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핵무장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핵잠만 갖춘다면 사실상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은 완성하는 셈이므로 이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핵잠이 반드시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즈는 당시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일체 구조형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고 했으며 이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쇠빙선을 비롯해서 실제 핵잠에 활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에 경주시 간포읍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합니다. 70만 평을 매입하여 거대 연구단지를 설립한 목적 중 하나는 스마트 원자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원자로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대칭적인 전략을 갖추길 바라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을 적극 지원하는데 북한이 최근 핵잠을 설계했고 SLBM까지 시험해 한국에도 어느 때보다 핵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북한 핵잠은 곧 SLBM의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추후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고 추후 미국과 협상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핵잠의 핵심인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동의한 다음 한국은 보란듯이 SLBM 발사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한 다음에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 다 해놨다는 누리꾼 밈이 돌 정도로 한국은 철저하게 차세대 무기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SLBM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눈치 빠른 영국 BBC나 홍콩의 SMP는 한국이 ICBM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며 의심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언론이 그렇게 의심해도 특별히 대꾸는 하지 않았던 것이요.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주변국들이 한국을 공격할 의지를 점점 더 잃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미국과 협상만을 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한국은 결국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 핵잠에 핵탄두 장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핵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2027년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때를 미리 대비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RA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퉁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현재 전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결국 한국의 핵무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실제화될 수 있음을 우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쟁의 억지력은 핵에서 나온다는 의견이 많기에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